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라든가 섹터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관련주, 해운주 관련주들이 저번 주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시간의 단일가만큼의 상승폭만 나온 다음 많은 하락폭은 아니지만 좀 하락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는 보합권 수준, SK 하이닉스는 한 2% 정도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 지수도 반도체 종목들도 뭐 그다지 큰 이슈가 없었던 것 같고 월요일 장치고는 좀 눈치 보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KTIS라는 종목이 저번 주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시 한번 비중의 10% 정도만 1차 매수를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종목은 해상 운임 관련주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좀 강하게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한 종목 테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최대 비중을 1,000만 원으로 잡고 이 1,000만 원을 1차 매수는 30%, 2, 3차 매수는 나머지 70%를 모아가는 편인데 대한해운은 오늘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기 위해서 한 80% 정도, 8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다가 마지막에 20%를 더 담으면서 한 종목 비중 100%를 지금 다 채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좀 밀리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있을 걸로 파악이 되고 차트상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 재료가 두 가지가 살아있고 차트상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 총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테마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이 해상운임 관련주기 때문에 해상운임료가 인상을 했을 때 대한해운도 테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 보통 항만이 막혔을 때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가 같이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테마식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래도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우상향의 흐름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흥하해운과 대한해운 이 두 가지 종목, 그 다음에 최근에 STX 그린로직스까지 세 가지 정도의 테마주로 제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가의 메리트가 좀 있더라고요. 또한 이렇게 상승했던 시기가 이스라엘 전쟁과 뭐 헤즈볼라, 이란 이런 전쟁의 암시, 전면전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뭐 홍해 리스크가 반영을 하면서 해상운임 가격이 상승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테마식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테마가 또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 테마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해상 노동자들이 다음 달 초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몇십 년 만에 있는 그런 대규모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해상 운임과는 어떤 영향을 줄지 언론에서는 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테마로는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마로 인해서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세 번째는 차트의 부분인데 이 차트의 부분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는 재료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검은색 선은 중파동의 추세대 선입니다. 이 중파동의 추세대 안에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좀 상승이 나왔을 때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편이고요. 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좀 지독하게 빼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줄 알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의 자리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의 자리는 추세대에 거의 저점을 통과한 그런 부분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검은색 선 두 개, 이 검은색 선 두 개는 소파동 추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의 소파동 추세대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이 추세대를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뚫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는 않고 추세대, 소파동 추세대를 뚫고 5일선과 21선 위에 지금 안착을 한 모습인데요.
좀 파동의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상승의 1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4차 조정, 5차 상승까지 나온 다음 하락의 파동 A, B, C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추세대에서 강한 힘이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1차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저는 2150원, 2200원, 2150원에서 2200원 사이에 이 구간까지는 1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차 상승이 나오고 그 재료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게 된다면 1차 상승이 나오고 또 눌러줬다가 또 2차 상승, 또 눌러줬다가 3차 이런 식으로 이 추세대 안에까지 상승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예측에 불과한 거고요.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지금 현재 평균 단가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 10% 정도 2150원 정도의 지금 스탑로스를 걸어둔 상황인데 상황에 따라서 뭐 5%의 수익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고 10% 인근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150원 인근에 스탑로스를 걸어둔 상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TX 그린 로직스가 마지막에 20%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흥하해운과 대한해운이 좀 따라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힘이 좀 많이 약했고요.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이 세 종목 모두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여기 기준선, 이 기준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한 힘이 동반이 됐을 때는 꼬리를 달더라도 2150원 선까지 약 10% 이상은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실 분들은 여기 장기 이평선이 두 개가 모여 있습니다. 112일선과 224일선이 모여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준으로 4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이 될 수 있겠네요. 단타적인 개념은 진행을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저처럼 단기 스윙 그 다음에 좀 모아가는 매매를 하실 분들은 2150원에서 2200원까지의 인근 이 매물대까지를 좀 지켜보셔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지금 100%를 다 채운 상황인데 손절 라인은 이 최저점 1754원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두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뭐 모아가지는 않겠지만 비중을 다 썼기 때문에 모아가지는 않겠지만 아마 재료 자체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눌러주더라도 뭐 기준선까지 정도만 눌러주고 상승이 한번 강하게 동반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하단에 보고 계시는 이 거래량 이평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거래량 이평선도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되는 시점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의 이평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가 되고 나면 이 장기 이평선을 한번 뚫으면서 거래량이 한번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차트에 이평선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거래량의 이평선도 같이 보고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 거래량 이평선도 크로스되는 시점에서 좀 뚫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차트의 자리도 좋다. 파동, 이 파동 안에서 소파동도 뚫은 상태고 중파동 추세대에 좀 눌리고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 두 가지도 10월 초까지는 좀 충분하게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한해운에 대한 종목 브리핑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분할 매수로 좀 잘 모아 가시게 된다면 평균 단가 잘 조절을 하셔서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기간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이까지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실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종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한해운에 대한 종목 설명이었고요. 내일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